경전차는 인도 군대의 심각한 위협.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45년 만에 총격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관영 언론이 전쟁 준비도 돼 있다고 위협하면서 양국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대립은 6탄전에 이어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다음은 중화기 교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양국이 국경 분쟁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탱크까지 배치해 탱크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 무기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발 4,000m가 넘고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라다크 지역은 탱크를 운용하기는 좋지 않은 환경인데요. 또한 산악지대는 지형이 험준해 탱크의 기동이 제한됩니다. 게다가 산소 농도가 낮아 탱크 디젤 엔진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무겁고 둔한 중형 탱크 대신 보병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전차를 라다크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이 지역에 배치한 경전차는 2019년에 등장한 최신 15식 경전차로 중량 50톤급 주력전차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티베트 고원지대나 중국 남부 베트남 국경지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중량 35톤급의 경전차입니다. 15식 경전차는 차체 크기를 줄임과 동시에 자동 장전장치 채택을 통해 승조원을 3명으로 줄이고 포탑의 높이와 폭도 최대한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차체는 중국이 독자 개발한 복합장갑으로 보호되며 차체 전면과 측면, 포탑에는 착탈이 가능한 폭발식 반응 장갑이 적용됐습니다. 이 정도 방어력이라면 서방 측 보병 전투장갑차의 40mm급 철감탄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보병이 휴대하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방호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화력 역시 준수한데요. 중국은 15식 경전차의 주포로 105mm 규격을 채택했습니다. 중국 측이 공개한 재원에 따르면 주포는 날개 한정식 철갑탄을 사격했을 때 2km 거리에서 균질 압력 강판 300mm급 대전차고 폭탄을 사격했을 때 거리 관계없이 유효 사거리 내에서 400mm급 관통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인도군의 T-72급 전차를 충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15식은 필요할 경우 주포에서 발사되는 GP-484 대전차 미사일도 쓸 수 있는데요. 사거리는 5km, 관통력은 600mm급입니다. 이는 재원상으로 인도군이 보유한 모든 전차를 격파할 수 있는 공격력입니다. 또한 한국의 K1이나 K2 전차처럼 유기압 서스펜션을 채택해 차대의 높낮이를 조절해 5도 내외의 추가적인 전차포 방열 각도도 얻을 수 있어 산악지형 등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중국 15식 경전차는 고지대 작전에 대응해 파워팩에 기존의 터보장치에 직렬로 연결되는 추가 터빈 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8V250HB 엔진은 평시 884마력의 출력을 발휘하지만 추가 터빈을 가동하면 1000마력 이상으로 출력이 상승해 고산지대나 험지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의 인도는 최신 전투기를 배치함과 동시에 평균 고도가 3600m에 되는 라다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전차를 긴급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형 경전차 도입 사업을 발표하고 긴급 예산까지 편성한 인도 육군은 신형 경전차의 핵심 조건으로 공수와 화력 그리고 즉각 조달을 꼽았는데요. C-17A나 U-76 같은 수송기로 공중 수송이 가능하고 적전차를 일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갖춰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이미 생산 중이거나 생산 라인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경전차가 시급한 인도군의 대안 중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 수입한 K9 기반형 경전차입니다. 지난 7월 27일 인도의 국방과학연구소인 DRDO가 K9 자주포 기반 경전차 개발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 육군은 파키스탄과 국경 분쟁에서 중국의 자주포를 뭉개버린 K9 자주포를 상당히 신뢰하는데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대비해 K9 자주포의 3000m 이상의 고산지역 기동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K9 자주포에 장착된 1000마력급의 MT881 파워팩과 기동체계가 고산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DRDO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5식 경전차와 제대로 맞설 수 있는 K9 기반형 경전차를 제안한 것이죠. 인도는 신뢰성이 입증된 K9 자주포의 차대에 벨기에 CMI사가 개발한 C3105 포탑을 결합해 신뢰성이 우수한 전투 중량 35톤급의 경전차를 급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3105 포탑은 전체 중량이 4.5톤에 불과하지만 나토 표준 L7 전차포 탄약을 발사할 수 있는 105mm 고압 저반동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장착된 105mm 포의 부항각은 플러스 42도 마이너스 10도이며 자동장전 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차장과 포수만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요국에 따라 다양한 사격 지휘 체계를 장착할 수 있으며 포탑 자동장전 장치에는 12발의 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즉, 화력 면에서는 중국 15식 경전차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K9 자주포 차대는 10m 거리 안에서 폭발한 152mm 고폭탄 파편 방어를 위하여 두께 19mm의 고경도 철판을 갖추고 있어 14.5mm 철갑탄 방어까지 가능합니다. 인도 육군의 두 번째 대안은 경전차를 직접 도입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경전차는 러시아제 스프루트인데요. 인도가 스프루트를 1순위로 접찍은 이유는 공수와 화력 때문입니다. 스프루트는 러시아가 공수군용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송기의 신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투하해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공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러시아군의 설명대로라면 이 경전차를 통해 인도는 고원지대 어디라도 수송기로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경전차가 생기는 것이죠. 스프루트는 전투 중량이 18톤에 불과하지만 주포는 인도군 주력 전차인 T-90에 탑재되는 EA-416의 반동을 줄인 EA-75 125mm 활강포를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스프루트는 중국도 1990년대에 도입을 검토했다가 포기한 무기로 약점이 많습니다. 이 경전차는 낙하산으로 직접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빼면 장점이 거의 없습니다. 화력도 사실 장점으로 볼 수 없는데요. 18톤에 불과한 자체는 125mm의 엄청난 반동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정밀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스프루트는 주포 사격전 차량을 정차하고 서스펜션을 최대로 내려 지면에 바짝 밀착시킨 뒤 사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시즈모드 탱크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이렇게 사격하지 않으면 포신이 흔들려 명중률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서스펜션을 지면에 밀착시켜 사격을 하려 하면 사격을 준비하는 수초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적의 시야에 그대로 노출되게 되죠. 또한 경량화를 위해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장갑재는 중기 관통에 관통될 정도입니다. 이런 전차가 전장 한복판에서 사격을 위해 몇 초간 멈춰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시즈모드 하는 동안 파괴되는 탱크를 쉽게 보셨을 겁니다. 때문에 인도군 내부에서는 중국의 15식 전차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는 경전차를 구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보로는 한국 한화디펜스의 K-21 105 경전차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화디펜스의 K-21 105는 CMI사가 개발한 105mm C3105 포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K9 경전차화에 사용되는 포탑과 같은 포탑이죠. 사실 경전차용 포탑으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5mm 주포는 우리 군이 보유한 모든 종류의 105mm 전차포탄 및 NATO 표준 L7 전차포탄을 운용할 수 있으며 42도의 포신 고각으로 최대 사거리 15km의 곡사 화력 지원도 가능합니다. 포구 초속은 K274 신형 날개안 정불 리철갑탄을 사격할 경우 1.56km로 2km 거리에서 510mm의 균질압 연강 장갑을 관통하며 전차포탄뿐 아니라 포발사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 가능한데 이 미사일은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 5km 장갑 관통력은 RHA 기준 550mm입니다. 또한 포탑이 4.5톤의 경량이므로 K-21 차체에 없어도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일한 25톤의 전투 중량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동 장전 기능으로 탄약수가 필요 없어서 조종수 포함 대당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기동간 사격과 포수 조준경 단차장 파노라마 조준경을 연동한 헌터킬러 기능, 도하 및 수상 사격 능력 등 K-21 보병 전투 장갑차와 동일한 제반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어력 또한 준수한 수준으로 SE 유리섬유와 AI203 세라믹 그리고 알루미늄 합금의 복합재의 장갑재를 사용해 전면 방어력은 BMP3의 30mm 기관포의 APDS탄을 1km 거리 밖에서 방어한다고 합니다.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한국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인도 국방부가 K9 자주포 기반형 경전차 개발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 라이센스 생산 중인 K9의 경우 한국에서 공급한 부품을 인도의 중소기업들이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이익이 많은 편입니다. 인도는 18개월 안에 3대의 시제 경전차를 급조하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는 인도 혼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특히나 105mm C3105 포탑은 기존 K9 자주포 포탑과 비교해 아주 가볍고 반동도 약하므로 포탑에 맞추어 개발된 기동차대 전체에 대한 대규모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말이 K9 기반이지 K9 부품을 활용해 신형 경전차 차대를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K9 자주포를 설계한 한화테크원 기술진들이 L&T 쪽 기술 인력으로 참가해 K9 개조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K9 기반 경전차가 개발되면 구성체계 중의 상당수는 한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성이 필요한 차대용 고경도 강판부터 시작해 HSU 6기압 편수장치와 궤도 심지어 장착된 MT881 엔진마저도 독일제가 아니라 국내 STX 엔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 입장에서도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기동 부품을 국산화할 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핵심 기동 부품은 모두 한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도의 K9 기반 경전차 사업은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사업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인도 모디 총리가 극찬한 K9 자주포 면허 생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기에 대한 인도군의 인식이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과 같은 무기체계 자체의 재원은 물론 납기 일정 등 인도군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충족하는 조건은 K21 105분입니다. 인도군이 어떤 선택을 하든 인도 중국 국경 지역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최신형 경전차 15식과 한국의 무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한국의 K9 자주포의 뜨거운 맛을 본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